자, 이번 수업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며 화학 변화를 통해 생성되는 화합물에서만 성립하고 소금물이나 설탕물과 같이 물리 변화를 통해 생성되는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보자. 하나의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고 있으며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1대 16이므로 물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2개의 질량은 2,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은 16이 된다. 따라서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하고 있으며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14대 1이므로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 원소와 수소 원소의 질량비는 14대 3이 된다. 다음은 표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내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A 0.4g과 B 1.6g을 반응시키는 가 실험에서는 A가 0.2g이 남고 B가 모두 반응하였고 A 0.6g과 B 5.0g을 반응시키는 나 실험에서는 B가 0.2g이 남고 A가 모두 반응해 새로운 화합물이 합성되었다고 하자. 가에서 A는 0.4g 중 0.2g이 반응하였고 B는 1.6g이 반응하였으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A와 B의 질량비는 1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에서는 A는 0.6g, B는 5.0g 중 4.8g이 반응하였으므로 A와 B의 질량비는 가에서와 마찬가지로 1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 반응의 질량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생성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 구리를 가열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데 만약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구리 4g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1g이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5g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 그리고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되며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역시 4대 1이 된다. 마그네슘을 가열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마그네슘 3g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마그네슘 5g이 생성되었으므로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2g이고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 그리고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2대 5가 된다. 반응하는 수소, 산소와 생성되는 물의 질량비는 1대 8대 9이고 구리,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대 1대 5, 마그네슘과 산소,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2대 5라는 정도는 암기해 두도록 하자. 두 개의 예제를 통해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구리 2g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 반응하는 산소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해보자. 구리와 산소는 4대 1로 반응하므로 구리 2g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 X를 비례식을 통해 계산하면 X는 0.5g이 되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구리 2g과 산소 0.5g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2.5g이다. 다음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마그네슘 6g과 산소 6g을 반응시켰을 때 남는 물질의 질량과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구해보자.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로 반응하지만 반응시키려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가 아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마그네슘 6g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와 산소 6g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 경우 산소 6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그네슘은 9g이지만 마그네슘은 6g 밖에 없으므로 산소 6g이 모두 반응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가정은 틀린 가정이다.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 마그네슘 6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는 4g이므로 산소 6g 중 4g만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고 나머지 2g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마그네슘 6g과 산소 4g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10g이 된다. 다음은 아이오디나납 생성 반응 실험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오디나납 생성 반응 실험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여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디나납과 질산칼륨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하고 각 시험관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은 후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를 조금씩 늘려가며 각 시험관에 넣어 반응시키면 노란색 아이오디나 납이 생성되어 가라앉는다. 처음에는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만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부피와 같아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와 최대한 반응할 수 있는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는 6ml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시험관에서는 두 물질이 남김없이 모두 반응하며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일정한 수용액의 부피 속에 들어있는 아이오디나 칼륨과 질산납의 질량도 일정하므로 두 물질이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여 아이오디나 납을 생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오디나 납을 구성하는 원소들끼리 일정한 질량비를 가진다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대1의 부피비,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지만 1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B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 중 2ml만 질산납 수용액과 반응하고 4ml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C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디나 칼륨 2ml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B, C 시험관에는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어주면 앙금이 추가로 생성될 것이며 E 시험관은 질산납이 2ml, F 시험관은 질산납이 4ml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아이오디나 칼륨을 더 넣어주면 앙금의 높이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해보자. 너트를 2개만 끼울 수 있는 구조의 볼트가 2개의 너트와 결합하여 볼트, 너트 결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처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볼트 1개의 질량이 5g,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이라고 할 때 결합하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볼트 너트 결합물의 질량 비는 5대 4대 9가 되며 볼트 너트 결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역시 5대 4가 된다. 만약 볼트 2개와 너트 6개를 준비하여 볼트 너트 결합물을 만든다고 할 때 볼트 1개당 2개의 너트만 결합 가능하므로 2개의 볼트 너트 결합물을 만들고 2개의 너트가 남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볼트 너트 결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 비는 5대 4가 되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볼트 10개와 너트 10개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볼트 너트 결합물의 개수를 구해보자. 볼트와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하지만 주어진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1대2가 아니므로 볼트 10개를 모두 사용하여 결합물을 만드는 경우와 너트 10개를 모두 사용하여 결합물을 만드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볼트 10개를 모두 사용하는 데 필요한 너트의 개수를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필요한 너트의 개수는 20개이지만 너트는 10개밖에 없으므로 볼트 10개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너트 10개를 모두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볼트의 개수를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필요한 볼트의 개수는 5개이므로 볼트 10개 중 5개를 사용하여 볼트 너트 결합물 5개를 만들 수 있다.